아니 이준석이 왜 신당을 만들고 왜 힘이었어요? 걔가 국회 한 번도 안 했는데. 자, 핫하거나 관심받고 싶어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익하게 들어봅니다. 네, 오늘 손님을 모시기 전에 네. 자꾸 저한테 전보냐고 해가지고 제 소개해도 될까요? 네. 네, 도도하지만 나긋나긋하게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아나운서니까 무게감 있게 토크하라고 지시받은 장유미입니다. 네. 그렇게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볼게요. 네. 자, 우리 오늘 손님을 소개해볼게요. 소개해볼. 네. 이름만 들으면 일제시대의 태생일 것 같은 덕춘리. 실제 보면 굉장히 귀여운 뽀짝이고요. 네. 요새 또 살을 빼가지고 아주 오, 잘생겼다는 소리까지 오, 듣는 잘생겼어요. 덕춘리. 자, 우리 이덕준 변호사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모셔봅니다. 네, 모셔봅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물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 네. 악수를 한번 네, 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우리는 또 오늘 뵙으니까 네. 빠져가지고 기자 예. 후배거든요. 그러세요? 예. 제가 맞습니다. 2004년식인데 이쪽은 2006년식이니까 맞습니다. 무려 2년 3년 후배.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형이라고 부르는 아이고. 덕춘리.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바로 들어가죠. 네. 우리는 기자 생활할 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그때 오. 어디 좀 출입을 했었어요? 경제부하고 문화부 출입을 해가지고. 경제부 문화부니까 네, 저는 그렇지. 한참 뺑이 칠 때, 아, 경찰청 뺑이 칠 때니까 경찰서 그러니까요. 돌았을 때. 경찰서 돌고 네. 경찰청에서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고 네. 술 마시고 바보 되고 그랬을 때 예. 꿀 빠는 경제부 문화부를 예. 제가 원래 뭐 보통 기자들이 사회부부터 시작하는데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기자가 네. 됐죠. 경제부로 보냈구나. 그래서 경제부로 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맨 처음 저한테 하신 질문이 이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새마을금고가 많이 증가하고 시중은행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나, 선배들이요? 세상에. 예. 어떤 선배들이? 네, 김준호 선배님이 그걸 아, 물어보셨는데 면접 볼 때? 아니요,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기자 근데 사실은 생활하면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은 동네가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제2금융권에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여서 그런 의미라고 했더니 선배님이 역시 은행에 있어 다르구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지금 들어도 네. 색다르고 처음인 것 같고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용도도 신용도도 좋고. 높고 아. 그런 건데 뭔가 대출도 잘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제2금융권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아까 새마을금고 경제가 이야기를 예, 한 그렇죠. 거군요. 제2금융권에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경제 구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징이다,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때 추억을 딱 갖고 계시네요. 2002, 2006년, 6년도. 7년. 네.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제가 귀교로 듣긴 했습니다. 근데 아유, 저희가 만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개인 네, 신상에 네, 대한 네, 거. 네. 다른 게 아니고 2024년이니까 네. 우리가 좀 새해 좋은 덕담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네. 의미에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네, 긴장하신 거 아니요, 아니시죠?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편안하게 예. 준비를 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주를 넣어봤더니 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덕수님은 산 위에 큰 바위래요. 네, 네. 그래서 성격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생활력도 매우 강하고 네. 우직하고 남성다운 면이 있고 네. 사회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고 야욕. 재물운이 있으시대요. 은행에서 이러셨잖아요. 똑바로 저는 읽어. 원래- 야망 아니고 야욕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야망에 눈이 멀어서 네, 야욕이 있고 네, 네. 재물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은행 생활을 네, 그래서 했나? 은행을 아니 제가 원래 재물운이 강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 계셨죠? 예, 살면서 돈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없고 부모님은 뭐 하셨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별로 없고 제가 돈이 필요하면 항상 돈이 생겼어요. 결혼하기 직전에도 네. 돈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결혼을 해야지 했더니 결혼을 했더니 돈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뭐 주식이나 코인 하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역시 그래서 그렇대요. 항상 어디 가나 뭘 보면 돈 걱정은 뭐 원하는 만큼 생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딱 나오네요. 그러네. 잘 갖고 왔네. 그리고 조금은 차가운 면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음. 근데 그거는 좀 그렇다. 사실 제가 융통성은 있거든요. 원칙은 네. 있지만 네. 근데 융통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하긴 뭐 재물운이 있으니까 네. 융통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은 차가운 면을 갖고 있지만 이 이거 차가운 면이 하이개그였어. 뭐냐면 하이개그. 돈을 융통해준다 뭐 이런 말. 오, 좋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어.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이개그예요, 하이개그. 하이개그를 좀
다음부터 저기 뭐야 얘기하고 하세요. 얘기하고 오늘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뚜루상 있으시네요. 융통. 네. 지금 사과면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쉽게 요동치지 않은 면이 있다는 네. 뜻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까 그래서 산위의 큰 차가우니까. 바위의 기운이구나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강하고 현실 생활에 대한 능력도 많은 타입이라고 2014년이 너무- 딱 너무- 나오네요. 어떠세요? 너무 뭐 좋게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놓는데 네.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네. 올 한 해도 운 좋게 그리고 또 네. 저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고 듣고 따르고 같이 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가 같은 일주를 제가 찾아봤더니 법정 스님이랑 일주가 같으시더라고요. 경호 일주라고 해서 의리를 중요시하고 깔끔하고 귀티가 나는 매력이 아. 있으시다고. 어때요? 귀티나요? 오기 전에 깔끔하고 귀티가 나는 우리 매력이 님이 있으시다고. 오시기 전에 저는 네. 여러 번 물어봤어요. 네. 깔끔하고 귀티가 나냐고. 네. 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직접 보고 직접 보고 판단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갖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우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명분 없이 행동하거나 뭐 명분이 있는데 손해가 난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거나 이익이 있으니까 명분을 저버리거나 이러지 않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깔끔한 것도 다 깔끔하죠. 돈 관계, 인간관계 다 깔끔하죠. 예스 아니면 노로 가죠. 그래서 깔끔하고 귀티는 매력이 담배도 안 있는데 태우고 진짜요? 술도 안 하고 예. 아 그럼 두 분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어느 날 밤에 어디에서도 못 만나시겠네요. 전혀 만난 적이 없어. 술자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사드리러 한두 번씩 가긴 하는데. 우리가 식사를 몇 번 했는데. 네. 그래서 담배 예전에 제가 담배 네. 태울 때는 네. 같이 피우는 줄 알았어요. 네. 담배도 안 피우고.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건 좀 피하시는.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건강한 스타일인데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네, 역시. 할 일이 많은데 예, 술 담배를 하면 이게 머리도 몽롱해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럼 나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 시간을 막 분으로 쪼개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집안일이나 아내라 아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30분도 안 될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프로필을 보니까 네. 아까 앞에 이야기도 말을 좀 해줘야죠. 했네요. 네, 어떤? 시험 합격, 취업을 잘 된.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신다고 해서 혜택과 보상이 잘 따르는 운을 타고 계시대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제가 혜택과 알죠. 보상 아시는구나. 예, 그래서 시험 보면 네. 합격. 그런 것까지는 취업도 아닌데, 합격. 예, 네. 제가 알죠. 제가 지금까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한 100 정도 노력하면 네. 주어지는 거는 항상 150.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 난 거가 이게 딱 나오는데 네,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연애도 내가 이 사람한테 한 100 노력하면 상대방한테 인정받는 건 한 150. 항상 그런 것이 있어서 돈 버는 가성비가 것도 좋네요.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가 좋죠. 뭐든지 뭐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궁금했던 게 한국 외환은행 네. 계장이셨는데 금방 그만두시고 기자로 전향하시게 된 계기가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개장이 돼요? 원래 입행을 계장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대졸 신입사원은 계장으로 입행을 하죠. 근데 이제 스타일상 은행원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왜 가만히 들어가신 앉아- 거예요? 점수 맞춰서? 그런 건 나 아니고 나 부드럽게 그건 물어보라고 그 했는데 왜 얘기는 참 들어가신 애매한데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때 만나는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때 급하게 그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지금 아내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결혼 생각해서 들어간 측면이 있죠. 그럼 아내분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전주 내려와서 만났죠. 전주 내려와서 이제 전북일보 기자 생활할 때 그런데 네. 외환은행 개장을 하다가 네. 뜬금없이 3년 뒤에 네. 전북일보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해요. 네. 지역 일간지 기자 생활을. 네. 이거는 뭐예요? 조금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분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거 서울을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주에 내려왔죠. 왜 이렇게 재밌게 너무 써주세요? 이런 게 사연이 재밌어요. 있다고 하니까. 너무 사연을 얘기하면 네네. 복잡해져요 이게. 아니 그냥 편하게 큰 사연은 얘기해주세요. 없고 아니, 그냥 누가 하여튼, 찼어요? 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체인 거네. 저는 누구한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찼어요. 저는 사실 이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이게 너무 이게 맞지 않는 여성분을 만나는 것 같아서 분위기나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저는 머슴 역할을 하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압구정동 오렌지 우리 세대로 치면 뭐 오렌지는 아니고 원래 이제 부잣집 딸이어서 이런 말 낑깡 하면 정도로? 이상한데.
우리 그래도 한국은행 다니셨으면. 아, 한국 외환- 외환은행. 한국 외환은행 네. 다니셨으면 네. 그래도. 아니 뭐 사회감으로 그냥 당시에는- 적당하게 와서 네, 좋잖아요. 머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걸 좀 싫어서 이건 아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음. 자기 고집이. 이건 아니다. 지금은 조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후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말이 네. 꿀빨았네. 전북일보 기자를 그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시험 봐서 했겠죠? 갑자기 기자가 근데 되어야겠다? 지역에 내려와서 사실은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많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적당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월급쟁이 생활도 좋긴 한데 음. 좀 이렇게 공적인 거에 더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뭐 전공도 맡고 해서 기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월급쟁이긴 하지만 돈에 크게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네. 지역 일간지 생활을 사실은 뭐 크게 제가 돈에 집착, 제가 스타일이 촌놈이기 때문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뭐 용돈 받아도 남았고 그러셨으니까. 많이는 안 받았지만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리고 뭐 다른 데 별로 안 쓰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이게 옷 입고 필요할 때는 항상 돈이 들어와갖고 너무 신기하네요. 그때마다 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제가 딱 쓸 만큼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딱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좀 그러나요 그건 좀. 네. 근데 그래서 어떤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은 정치 안 하고 돈 버는 식으로 생각했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별로 생각 없어요. 맞네. 그래서 그 사주가. 그게 사실 있어가지고 그래요? 있었는데 오늘 모시는데 그거랑 좀 취지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얘기를 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도 관심은 없는데 네.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하죠. 네. 네. 그 전북일보 기자를 이제 2008년에 그만두고 나갑니다. 초에 예. 네. 2008년 초에. 네. 그럼 기자 생활을 한 1년 반?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했죠. 1년 반 정도. 네. 자, 2014년에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디 법전원에서 원광대 법전원. 원광대 아, 법전원 공부하셨- 로스쿨에서 네, 네. 하시고 이제 몇 년을 그럼 공부하신 거예요? 6년을 그게 이제 제가 바짝 하신 거네. 성격상 네. 회사를 다니면서 법전원을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번에 하나에 집중. 그렇죠.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할 스타일이라서 그냥 2007년도에 결혼하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8년도에 그만두고 3년을 야인 생활해서 2011년도에 법전원에 들어갔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점이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법전원 들어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썼죠. 그래서 6년을 애 둘 키우면서 6년 동안 뭐 그랬습니다. 공부를 그럼에도 하시면서. 불구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맞아요. 충전이 되니까. 그것도 그랬어요. 그건 정말 굉장히 천원이다. 네. 그렇죠. 수업인데. 네. 그리고 변호사가 딱 되십니다. 네. 네. 되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쭉쭉 하십니다. 맞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마을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마을 변호사로 네. 열심히 상담도 하고 했죠. 네. 자,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정치를 시작해요. 네. 네. 어떤 계기로? 그럼 정치라는 건 원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 2020년도에 출마를 했었는데 네. 6살 먹었을 때부터 친구가 출마한다고 했더니 야, 너 40년 준비해서 국회의원 출마하는구나 이러는 그 거예요. 정도로? 아주 왜 그랬더니 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뒷산 넘어서 수영하러 다녔었는데 네. 6살인가 7살 먹어서 산에 중터에 가서 제가 저 친구한테 커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국회의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야,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농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농협 중앙인가요? 아니면 지역인가요? 단위농협에 단위 있습니다. 농협이요? 네,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 진짜로 뭐 말 그대로 불알 친구인데 태어나서 처음 만난 친구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도 있고 항상 뭐 정치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계기는 사실은 뭐 직접적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 민변 활동 하다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언제까지 지적만 하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뛰어 행동으로 좀 들어가야겠구나.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딱 타고 가다가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조직부에 빵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뭐 그때도 이제 안도현 교수님이랑 인연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선수로 출마할까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죠. 그냥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네. 하는데 좀 나도 같이.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러고 있는데 아휴 이거 뭐 네. 되겠나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 취재 현장에서 네. 그 정치를 한다라는 인물로 나타난 게 2018년, 19년 이쯤에 갑자기 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네.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좀 더 사회가 나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탄핵 당할 때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나란가?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우리 임실 출신의 포크레인 기사분께서 가셨죠. 최순실 국정농단 항의한다고 검찰청에 가서
포크레인을 항해하다가 구속되고 제가 그분을 무료변론 했었어요. 변론하셨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무튼 무료변론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양반이 끝까지 무죄 주장하면서 저도 무죄 변론 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양반 재판 선고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도 옆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풀려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기를 바랬지만 그분도 구속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무죄 주장하시면서 저도 되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보통은 보면 변호사한테 고맙다고 잘 얘기 안 해요. 막 형량 나오고 이러면. 근데 끝까지 자기 말 맞다고 해주고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스님 말씀하셨는데 교도소에서 그분 뵈면 그냥 수양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확신범인데 잘못된 건 알지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런 분 보면서도 좀 뭐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말로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진작에 또 이야기 나누는 건 또 처음인데 그러네요. 안광이 굉장히 좋으시네. 안광이 있으세요? 카메라만 봐주세요. 호안이라고 하죠. 그런 눈을. 네. 그런 눈을 저는요? 가지신 레지를 빼시죠. 넘길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MBTI를 MBTI 준비해왔어요. MBTI 이번에 혹시 처음 해보셨나요? 알고 저번에 계셨어요? 저는 제가 제 MBTI를 잘 몰라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나 뭐지? 그랬더니 뭐야? 라고 ENFP인가 ENTP라고 하는데 ENFP.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해보긴 해봤죠. 근데 대부분 맞더라고요. ENFP. 네. 열정적인 촉매자,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잘 만드시는 분이고 호기심이 많고 흥미진진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정동영님하고 같네요. 네. 흥미진진하죠. 흥신이 많고. 네, 정동현님하고 네. ENFP 항상 궁금하고. 같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잘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데 지치세요? 지치기 좀 하는데. 그래요? 그럼 요즘 힘드신가 본데? 그때는 네. 아로나미 그렇죠. 먹은 그렇죠. 날과 먹지 않은 날이 다른 맞아. 아로나미. 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자극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민감하게 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도움과 칭찬, 찬사를 잘 적절하게 잘 한다고 나오네요. ENFP가. 네. 좋겠네요. 저는 창의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는 그러세요? 이 정치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은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어서 이 사람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결국은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니까 물론 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가정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행동이 어떻습니까? ENFP는? 같이 오신 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혹시 스트레스 원인이 평범하고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이 있는 환경을 피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된 의견을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제일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하시네요. 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자, 대응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네. 저는 스트레스를 사실은 안 받는다고 받긴 하시니까. 받지만 받을 네. 때는 그냥 운동으로 풀어요. 운동으로? 네, 어떤 운동 그러시구나.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웬만한 거 지금 시간이 없어 못 하는데 뭐 수영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귀신하시네. 헬스도 좋아하고 주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헬스 하죠 헬스. 네. 그리고 저는 몸으로 치고박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예 네. 그래서 일부러 잘생겨지셨다고. 잘생기셨다고. 원래 잘생겼는데 살쪄가지고 망가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 돌아가고. 잘생기셨었는데.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그제 한번 인터뷰하러 갔었을 때 일단 뒷모습 보고 못 알아봤다니까요. 살이 너무 많이 빠요.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살 빼는 계기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단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재명 당대표 단식할 때 단식을 이틀 해본 거예요. 네. 좋아.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식이 몸에 이렇게 좋나? 이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속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침을 굶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먹고 아침을 안 먹거든요.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라고 하죠. 예. 근데 그랬더니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살이 쏙쏙 빠지셨나요? 쏙쏙은 안 빠지는데 지금 한 4kg 빠졌지만 많이 빠진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한 달 그래요? 사이에 한 달은 아니에요. 지금 9월 달이니까 넉 달 됐죠. 넉달 사이에. 예. 간헐적 단식? 아침을 안 먹는데 아침을 안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꼭 먹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피셜이 있는데 아침에 꼭 먹어야 된다고 아니면 근손실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헬스를 있고. 좀 하면서
체력을 보충하시는군요. 아침 단식하실 생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저 아침에 빵을 꼭 정말, 먹어야 정말 돼서. 좋아요. 근데 한번 저도 살이 이렇게 좀 빠지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많이 먹겠습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시니까 스트레스 운동으로 해소법을 봅니다. 추천해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가장 큰 이 유형의 ENFP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네요. 사람과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 네. 꼭 좋네요. 머릿속에 잘 인식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하고 뭔가 열중하고 또 몰두하는 네. 것도 협력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좀 이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정치 생활을 이제 어렵게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그 단시간 동안 그 순탄하지만은 또 않다. 음. 아니 또 순탄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욕심인 것 같고 너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와 이제 결부지어서 그 당내 문제점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 말고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하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저의 경우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법률적으로 사실상 외람된 말씀입니다. 개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개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개모임. 법률적으로? 네, 법률적으로도 개모임이에요. 그냥.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모임이잖아요. 모임인 네.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지만 당내의 규정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국힘에서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총리가. 전 네. 총리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힘 규정에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당원이 된 지 1년인가 2년이 지나간다고 돼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총리는 입당한 지 3개월 만에 당대표가 됐거든요. 이 개모임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개모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개 왕조하려면 개모임 한 지 1년 더 넘어야 돼. 딱 그러는데 우리 채널 BTV 사장님이 오셔갖고 딱 끼들었어. 그럼 사장님은 예배를 할까 우리끼리? 박수 의결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당이라는 것이 뭐 같은 이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생기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당이라는 것이 공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개모임이 야 우리 총리 후보 누구로 밀자 이 개모임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개모임도 공적으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건 개모임이에요. 우리끼리 정권 잡아서 나라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같으면 같이 PD님 우리끼리 했지만 PD님 똑같네? 그럼 다른 사람 아무리 스펙 좋은 사람 있어도 PD님으로 가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본질은 과정은 개모임이다. 사적 모임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나오는 게 그 괴리감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왜 저기는 투표를 공당이라며. 안 하고, 공당이라며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왜 원칙 지키질 않아? 뭐 이런 그건 이야기 하더라도 그렇지. 근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본질은-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다수결로 했으면 그게 원칙인 그래서 거야. 법원도 사실은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면 예를 들면 공청 잘못했다고 해서 공청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해서 다 안 받아들여져요. 애매하게 그거는 너네들끼리 해. 나한테. 그리고 사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치가 다 법률 위에 있잖아요. 자꾸 외람된 말씀하시면 저희 방송 나가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게 사실 법률 위에 있잖아요. 정치 그렇죠. 권력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데 대통령은 최근에는 또 검찰의 힘이 뭐 법적인 부분에서 세지다 보니까 자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치다. 정치로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또 이런 선명성 있는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또 얻는 부분인데 그거는 잘했을 때 이야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그 북한 김정은 씨 만날 때 국가보안법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통일부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 행위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뭐 국가보안법 다 위반으로 위반이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정치가 그때도 한참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치 권력 대통령이 저기 김정은이 만나러 갈 때 국보법 위반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근데 얘기 사실은 결국은 정치 권력이 잘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게 왜 어떻게 위반이죠? 일단- 대통령은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북한은 이적 단체잖아.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국가로 안 보고 그러니까 외교 행위가 아닌 거예요. 통일에 있어서는 뭐 같이 대화 협력을 해야 될 상대방이지만 또 이렇게 이적 단체인 것도 있는 거죠.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코에 맞추거나 코에? 귀에 네,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당 듣기만 내부적으로요? 했는데. 네. 아니, 뭐 아니 그렇지 지금 않아요. 정당에 대한 네. 전체적인 문제점을 아, 이야기한 것 같고 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시스템 공천, 공천 시스템 자 공천 시스템이 시스템 공천으로 간다라는 말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공천 시스템이 시스템 공천으로 간다. 자 공천 시스템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정치라는 게 말 잘 지어내는 거구나. 사실은 시스템 공천으로 하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맞아요. 편한테 유리하게 만들 확률이 높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결정해서 그거를? 땅땅 내버리면 결정해서 내버리면 몰라요. 네. 무슨 법률이나 뭐에 근거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말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당원 당규도 이야기하면서 진짜 당의 주인이 누구냐 당원이 주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이제 소외됐던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당원의 주인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독재라는 거 독재의 가장 큰 폐해가 누가 말했더라? 독재자와 싸웠던 사람들의 심장에 독재를 심어놓고 사라지는 게 독재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싫은 사람이 네. 닮아간다고. 근데 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상대의 권력이 원탑으로 움직이면 이 원탑 권력과 싸우려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해줘야 대응하려면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시 여기도 독재 권력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생운동권을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니네들도 독재 시스템이었잖아. 맞아요. 기자들 너희도 항상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니네들도 내부에서는- 굉장히 서열이 꽉 세고 이러잖아. 맞아요. 기수문화 세잖아. 그 이유가 맞아요. 관공서를 상대하고 독재 정권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대되는 맞아요. 거다. 이제 닮아가는 이런 거죠. 닮아가는 거죠.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싸우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당도 그러겠죠. 뭐 그런. 당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일정 정도 적응하고 대응하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시스템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저 원래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네. 네,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서슴없죠. 긍정적- 네. 서슴없죠. 인터뷰 할 때 보면 네. 자신에 대한 자당에 대한 자기 주변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아니, 저는- 가장 먼저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든지 명분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분 있으면 나중에 뭐 명분 갖고 한 거지 제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에 가장 후회했던 일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후회했던 일이요? 뭐 후회했던 것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그거 아니에요? 외환은행 다닐 때. 그런 건 서울에서 아니고요. 내려오신 그건 거? 아니고 사실은 후회스러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뭐든지 얘기하는데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본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출시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서 제가 취합할 수 있는 정보,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인맥을 다 총동원해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시 된다고 해도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별로 후회하는 건 어떤 없는데 운명론적인 그게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저번 선거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좀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뭐 이렇게 사실관계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정치 영역에서는 이 지혜 지혜가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이게 이제 들으셨나요?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내가 읍수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도와달라 이것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너 좋아해 이것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거 보여줘야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이 사람의 상황과 입장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어르신들 보면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신이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걸 해준다고 하면 그 친구가 먼저 도와준다고도 할 수 있어. 한번 이걸 먼저 해봐. 일단 공감대 형성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필요한 네. 지혜들이 네. 요구됐다. 그리고 그 공감대가 너무 대중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 사람의 사람. 상황을 딱 특징이 얘기를 어때? 그러니까요. 듣고 근데 그런 것도 어른들의 지혜가 있으면 그거 정치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결국 정치로 영역으로 가면 네. 그게 바로 정무거든요. 그게 바로 정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사장에서는 의전. 의정. 맘 상하지 않게. 맞- 정치 영역에서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그것만 잘하면
행사 잘하고도 정무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소개 잘못하면. 맞아요. 이름을 왜 틀리게 뭐 이름을 써주냐고요. 틀렸냐, 순서 틀렸다. 네, 제가 행사 MC 어. 사회를 보거든요. 맞아요. 이름을 틀리게 주시면 전 이 이름을 보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앞에서 틀렸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큰 틀을 내서 보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때는 여기를 찔러야 돼. 그래야 이게 움직여. 근데 몰랐을 때는 막 여기만 뚫으려고 하니까 안 뚫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들이 있네요. 자, 그럼 컴플렉스나 징크스. 있으세요? 징크스는 뭐 없고요. 컴플렉스? 콤플렉스 이름 촌스럽다. 이름? 어. 네. 덕준리. 덕준리. 네, 촌스럽다. 근데 뭐 좋아요. 이름도 좋고 뜻도 좋고. 네. 무슨 한자? 춘자가 넉넉할 춘자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좀 덕이 넉넉했으면 넉넉하다. 좋겠다. 베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또 자, 밸런스 게임 한번 말씀하셨을 가죠. 때 밸런스 게임이라고 네.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세 가지네요. 음. 네. 다시 태어난다면 네. 은행원, 지역 일간지 기자, 변호사. 하나, 둘, 셋. 변호사. 제일 돈이 되죠? 아니 그렇기보단 자유롭고 자유롭고, 좋아요. 네. 자유. 자유스럽고 돈이 제일 이게 막 되죠. 속박당하는 환경을 그다지 선호하지 그리고 않나요? 저 좋은 건 변호사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맞아.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제일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네. 뭐 이거는 같은 이제 민주 세력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네. 문재인이야, 노무현이야. 지금요? 네. 노무현이요. 노무현. 노무현이 좀 많구나. 네, 그러시네요. 노무현과 김대중. 저는 노무현. 왜요? 그 이제 민주화의 공은 높이 평가하죠. 최고로 평가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공정이나 상식이나 원칙을 네. 좀 지켜가는 그 느낌이 구조가 있어요. 그 김대중 전 필요하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프레임을 바꾸진 못한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이전까지의 정치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진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거를 심어줬다고 저도 생각을 굉장히 하거든요. 가까웠어요.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또 한 번. 네, 맞아요. 네. 꼭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정운전, 강성희. 강성이 하나 둘 셋도 안 했는데 강성희. 강성희를 더 좋아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 정치 지도자로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쌍발톱 협치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아니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 모르는 정치보단 저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고 국민 하나하나의 삶이 행복한 나라 뭐 뭔가 이렇게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향점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네. 좀 강성이 선택하겠다. 좀 더 뭔가 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실. 아니 그렇다기보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반의 반장을 하려면 우리 반이 어떤 반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 3반인데 인문계라면 실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반이 공부를 못해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반을 만들어서 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은 딱 뭔 얘기냐면 슬리퍼 갈아줄게 청소 열심히 해줄게 책상 교체해줄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혁신. 뭐 이런. 근데 본질적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 부산 앞바다에 배가 있으면 나는 LA로 갈 거야 라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거에 맞게 배도 수리하고 페인트 칠도 받고 의자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대부분은 배 수리만 얘기해요. 배 페인트 칠할게. 여기 정작 중요한 걸 얘기 안 하네요. 정작 중요한데 사실은 배라는 것이 바다에 돛담배로 가더라도 방향성 있으면 어느 정도 가 있는데 아주 큰 페리오라도 방향성이 없으면 이거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지만 역대급 지도자들은 그런 방향성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와.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농업사의 가난한 나라 나는 산업화. 길도 놓고 다리도 놓고 학교도 세우지만 나는 산업화. 근데 YS나 DJ는 너의 산업화,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독재야. 나는 민주화. 길도 놓고 다리도 놓고 회사도 세우지만 나는 너가 말하는 산업화가 독재고 나는 민주화로 갈 거야. 노무현 같은 경우는 YS DJ의 민주화, 나는 진짜 민주화. 동서화합 없이는 진짜 민주화 없어. 동서화합을 통한 나는 진짜 민주화.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가졌어. 나라다운 나라. 이런 큰
지향점. 네. 지향점을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야 방향성 있게 가는 것이지 그때그때 현안 가지고 맨날 싸우다 보면 그 주의를 맴돌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장이라는 역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정치가 왜 힘이 없느냐, 3선언이 없어서 4선언이 없어서 저는 그러지 않다고. 예,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전라북도의 문제점이나 지금 필요한 거를 이렇게 싹 파악하고 전라북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리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역 현안을 챙겨야 힘이 있는 것이지. 아니 이준석이 왜 신당을 만들고 왜 힘이 있어요? 걔가 국회의원 3선도 아니고 맞아요. 국회 한 번도 안 했는데 보수 진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하고 가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나이 어린 장가도안관 30대 후반에 동갑. 정치 한 번도 아니 의원 한 번도 안 해본 맞아. 전라북도의 재선 의원들 뭐 많지만 그게 없으니까 지역 현안도 못 챙겨 방향성도 없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네, 그런 의원 몰라요. 있었어? 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주장하고 하면 따라가자고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마치 올드보이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국민 누구라도 말하면 공감할 수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 지향점을 가기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힘이 있고 설득력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쳐다보는 것이지 맨날 그냥 전라북도는 뭐 다리 놓았습니다, 길 뚫었습니다, 뭐 공장 세웠습니다, 뭐 했습니다, LED 등 갈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말? 카메라 보시고 네, 무슨 얘기 할까요? 끝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금지어 사용 네. 금지 네. 하고 이제 그냥 시민들한테 새해 인사하시고. 아, 그럴까요? 네. 예,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 인사 말씀 준비를 안 했는데요.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예, 올해 2024년도 새해에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고 합니다. 더 나은 사회,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 하나하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전라북도, 시민 하나하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덜상입니까?